2016년 시작된 한알령으로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까지 막히면서 우리나라 연예 산업에 일부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 그리고 한류에 반감을 가진 한류를 문화 침략이라고 규정하던 중국인들은 한알령의 쾌재를 불렀지만 아시다시피 한알령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 콘텐츠들은 지금도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대량 소비되고 있고, 이들의 바람 예상과는 달리 이제는 한류가 아닌 K-팝, K-콘텐츠로 유럽과 미주 지역 등 동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이 없다면 한류도 없다고 큰소리 쳐왔던 중국인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콘텐츠에 놀라면서 중국 내 언론과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류의 성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류와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경제 전문 매체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한류의 성공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중국 영화인들이 보는 한국 영화의 성공, 중국 영화의 차이점,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중국의 저명한 영화인인 장혜모 감독이나 청룡이었다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마나한 모범 답안을 내겠지만, 젊은 중국 영화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영화인들의 자존심 때문인지 언급하기 거꾸로운 사회 문제나 이미 중국에서 상영 금지된 문제작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밝히고 한국 영화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깊었는데요. 영화 대피를 쓴 작가 직원은 한국과 중국 영화를 국제영화제 수상 경력으로 비교하는데요. 물론 영화라는 게 수상 경력 숫자로는 우열을 가름하기 어려운 예술성이 중요한 매체이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찍어 작가는 국제영화제에서 중국 영화가 인정받은 건 2012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라이브 오브 파이어로 리안 감독이 수상한 게 마지막이었던 반면, 한국 영화는 2020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외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하며 최고상들을 휩쓸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찍어 작가처럼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대만, 홍콩 영화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제작에 참여한, 예를 들어서 리안 감독의 와호정연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도 중국 영화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유럽 3대 영화제 중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칸 영화제에서 2015년 이후 본선 진출한 중국 영화는 2018년 지아장커 감독 그리고 2019년 디아오이난 감독의 단 2편뿐이지만, 한국 영화는 2016년 박찬욱의 아가씨, 2017년 봉준호의 옥자 그리고 홍상수의 그 후, 2018년에는 이창동의 버닝, 2019년에는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4년 연속으로 출품된 모든 한국 영화는 본선 경쟁 후보로 올라갔고, 올해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가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2010년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단 한 편이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받은 중국 장편 영화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서 국제영화제의 성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영화가 중국 영화를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침묵의 여름을 감독한 리페이란 감독은 박스오피스 데이터, 즉 흥행 성적으로 한국과 중국 영화를 비교했습니다. 2019년 중국 박스오피스의 총 수입은 642억 위안, 총 관객 숫자는 17억 2,700만 명으로 1인당 연간 1.23회 영화 관람. 반면 2019년 한국의 박스오피스 총 수입은 107억 위안으로 총 관객 숫자는 2억 2천만 명으로 1인당 평균 4.37편의 영화를 본 것으로 나오는데, 중국 1.23명 대 한국 4.37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영화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페이란 감독은 한국인들이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오락도구이자 생활의 일부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인들은 영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경험을 영화를 통해 대리 만족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영화를 소비행위, 즉 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중국의 영화 관계자들은 한국, 중국 영화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중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의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중국 영화인들은 대부분의 한국 영화들이 전체적으로 강렬하면서 폭력성이 높고 집착과 편집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중국 영화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묘사가 부족하고 지루한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쯔거 작가는 봉준호, 박찬욱 감독의 예를 들면서 한국과 중국은 영화 제작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의 386 세대의 감독들은 자신이 경험해온 시대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살인의 추억이다. 살인의 추억은 범죄 영화로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즉 군부 독재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핵심이었다고 봤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작은 문제로 큰 문제를 보여주는 영화였다. 표면적으로는 살인사건을 다루지만 실제로는 당시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들과 같은 시대로 볼 수 있는 중국의 6세대 감독들 중 현재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한국 영화는 등급제를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 사상, 인간의 본성, 윤리 문제 등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보다 훨씬 자유롭다라고 봤습니다. 리페이란 감독은 배우 이병현이 2004년 주연한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를 예를 들면서 한국의 영화에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멜로 영화에도 강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 남자가 세 자매와 연애하고 결국 세 자매의 막내와 결혼하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완성도 높은 멜로 영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제작하기 어려운 따뜻하면서도 코믹한 톤의 색즉시공 시리즈, 미인도, 녹색 의자와 같은 영화도 인상적이었고 우리에게는 미투 문제로 영화계에서는 거의 퇴출된 김기덕 감독도 언급합니다. 김기덕 감독의 섬, 나쁜 남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과 같은 영화도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중국도 장민 감독의 우산의 봄과 같은 좋은 영화가 있지만 아쉽게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모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 영화인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쯔거 작가는 중국 영화는 오래전부터 한국 영화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화 변호인과 중국 영화 나는 약신이 아니다를 비교했습니다. 작가는 사운드 트랙의 분위기, 멜로디 라인, 스토리 전개 및 형식이 매우 유사해서 표절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분석하면서도 나는 약신이 아니다에서는 돌팔이 약장수가 특효약 제조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단순히 변호인을 모방만 한 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영화가 한국 영화를 모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리페이란 감독도 모방은 언제나 있어왔다. 한국 영화는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의 홍콩 영화, 영웅 본색, 첩혈 사운드 등의 디테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홍콩 영화는 당시 한국 영화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영화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고 모방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있어 왔다. 중요한 건 연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완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모방에 대한 이들의 관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영화에 대한 중국 영화인들의 관심과 분석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